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합을 구하는 거. 합 구하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합을 계산. 자, 여기에서도 자,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더하기를 시켜봤을 적에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까지 정도는 내가 그냥 더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수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명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더하기 2, 3이고 3 더하기 3, 6이고 6 더하기 4, 10이고 10 더하기 5, 15 정답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1부터 5까지의 합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합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냥 단순히 더하기 개념이 아니고 숫자들을 합계산을 할 때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간격에서의 합을 구하는, 그러니까 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계산할 때 또 좀 한다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처음과 끝, 처음과 끝. 그러면 항상 합이 6이 되잖아요. 가운데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접근을 하면 같은 숫자 6을 묶었는 거가 2개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의 숫자 3이 남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정답은 15가 돼요. 자, 이걸 보고 가우스 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접근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1부터 5까지의 합을 찾는 게 아니고 1부터 100까지의 합, 1부터 1000까지의 합, 2부터 1000까지의 합, 이런 합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가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냥 풀어내는 거라고 하면 2학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센스는 길러주고 있어야 이 25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중에 이건 약간 번외기는 한데, 이게 고등과정을 가게 되면은 시그마 공식이 존재를 해요. 살짝 맛만 보여드릴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공식이라고 해서 어머님들 봤던 공식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N까지의 합을 구할 때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거든요. 이 공식을 그냥 초등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들은 정확하게 이 분모 개념, 분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설명을 할 때는 간격이 일정한 수들을 더할 때 그냥 공식, 이거 자체도 공식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요 원리예요. 원리는 요 원리에서 나오는데 이걸 일반화 시켜서 공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외울 때 처음 수가 있고 마지막 수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처음 숫자 더하기 마지막 숫자. 그러면 개수가 1부터 5까지니까 총 개수는 5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수, 그리고 나누기 2. 그게 요 공식이죠. 고등 가면 이 공식 외울 걸 초등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 같은 데서 이런 것들 뭐 노래로도 만들고 외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스킬들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선행이 중고등학교 때 풀어내는 문제를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공식을 딱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유도할 건지를 배우는 게, 그게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산해도 똑같이 15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배워올 거잖아요. 배워올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게, 그래서 진단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알고 풀어야 되는데,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력 학원도 보내고 있고 안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1번처럼 푸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력 학원도 보내고 있고 경시대회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번처럼 풀고 있다. 그러면은 전기불 끄러 가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2번이나 3번 정도를 가지고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얘가 맞게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난이도라는 거가, 그러니까
중학생한테나 고등학생한테 1부터 5까지 합을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1부터 5까지의 합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고력이고 창의력이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그런 것을 베이스 깔고 엄마도 같이 호흡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적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전제가 일정한 간격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등차 수열이라는 걸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이 이런 용어를 모르고 뭐 요런 거 정도? 공식으로 따지면 처음수 더하기 끝수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요게 공식이거든요. 요게 공식이라서 외워두면 좋겠죠.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런 거는 있긴 한데 두 번째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접근해도 크게 무리는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아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말하기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난중에 가면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고 개차 수열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초등 과정에서는 이제 등차 수열에 초등 3학년은 아직까지 더하기 빼기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제가 무조건 이 공식을 100%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간격에서만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왼쪽이 있고 오른쪽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산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전 다 떼버리고 이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지만 찾아내서 이 공식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공식을 내가 아무리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왔을 적에 이 문제를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공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 해서 공식은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잘해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국어 잘하고 국어 잘하는 애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개념 정도는 아이가 알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조금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